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야, 벌써 12월이네요. 2025년 12월 1일. 네, 10시 2분이 살짝 지나고 있습니다. 어, 한 해가 이제 벌써 마지막 달이라는 거 여러분들 믿겨지세요? 네. 어, 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올 한 해도 다사다난했죠. 예.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고, 긴장의 순간들도 많았고, 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도 있었고, 또 그러면서 반면에 뭐 여러 가지 기쁜 일, 즐거운 일,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있었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와, 12월이라고 딱 와가지고 달력을 딱 보는데, 저도 순간 새삼 낯설다. 12월. 벌써 2025년이 가고 2026년이 오다니. 예. 윤희님께서는 예, 아직 미국이시니까 예, 아직은 11월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네요. 그래도 뭐 간단하게 인사 시작하고 예, 인사하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티파니에서 아침을님께서 예, 가장 먼저 김준환 감독님, 홍영호 PD님 다 인사를 해주셨고요. 산너머님께서도 예, 인사해 주셨습니다. 오하님께서도 네, 매우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힘드실 텐데 감기 조심하시고 다른 분들도 건강하시길 빌게요. 이렇게 인사해 주셨고요. 윤희님께서도 인사해 주셨습니다. 티파니에서 아침을님께서는 이광민 원장님 천천히 안전하게 오세요. 네, 네, 제가 앞으로 시간을 철저하게 더 지킬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원래 비온 뒤에서 이제 방송 시간이 이제 저한테 주어진 게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죠. 그리고 11시부터 방송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하는데 주로 월요일 날 아침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들 바쁘다 보니까 11시 방송이 잘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제가 좀 여유 있게 예, 뒷시간을 좀 활용했던 측면도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조금 늦게 올 때도 있다 보니까 예,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더 늦게까지 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거 다음에 이제 일정 하나가 좀 타이트하게 잡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맞추고 빨리 이동을 해야 돼서 앞으로는 아마 제 시간에 딱 시작하고 아마 제 시간에 거의 끝내는 양상으로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더 아침에 시작할 때 정시를 더 열심히 지켜야겠죠, 그만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의 장단점일 수도 있고 이게 세상에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한 하나의 그냥 방식들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 유도리를 두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게 좋게 표현하면 여유고, 예, 나쁘게 얘기하면 땜빵이죠. 게으름에 대한 땜빵. 예. 근데 이제 뒤에 뭐가 타이트하게 붙으면 그만큼 앞 시간을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딱 있으면은 더 거기에 대한 게 이루어지는 거고 뒷시간에 좀 여유가 있으면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식으로 조금 늦게 시작해서 늦게 끝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거를 저는 지향하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사람의 행동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거 자체가 물론 이렇게 누군가한테 큰 피해가 되면 당연히 안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제가? 네. 그리고 보나리 님께서는 12월 1 일이고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이고 선생님 방송으로 시작을 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감사해 주시면서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성립한 날이네요. 그렇네요. 1 일이 아침이면 한 주의 시작이고 1 일이 월요일이고 또 제가 또 방송을 하는 거죠. 물론 뭐 여러분들께서 하루의 시작을 뭐 일어나셔 가지고 일을 하시면서 저 걸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이제 슬슬 좀 전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하루의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근데 이렇게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도 저한테는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몇 년? 한 4 년? 예. 한 3-4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새해 그러니까 내년 초에는 새해의 첫 번째 월요일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겠죠. 주아80 님께서도 네 인사해 주셨고요. 파란 하늘님, 온순이 님 다 인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원수희님 여전히 다정한 우리 이광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베이포트 님께서도 "아 라이브군요." 라고 참여해 주셨고요. 함께 참여해 주셨고
어, 안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시는 거 보니까 역시 사랑방이라는 느낌을 새삼 해보게 됩니다. 베제크님께서도 네, 인사해 주셨네요. 자, 오늘의 주제. 왜 웃는지 아시나요? 사실 오늘의 주제를 가져오는 거는 제가 항상 주제를 가져오는 건 제가 그 시기에 제가 이래저래 고민했던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가져오거든요. 저 스스로 환자분들 중에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저 스스로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제가 어떤 그 컨텐츠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거나.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과몰입입니다. 과몰입. 네, 오늘의 주제는 과몰입이고 과몰입이라는 표현을 외국에서도 잘 쓰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살짝 반반이에요. 예. 이거를 오버 포커싱 혹은 하이퍼 포커싱 뭐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집중을 과도하게 하고 있다. 뭐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집중과 몰입은 좀 다르죠. 예. 집중과 몰입은 좀 다른 느낌. 이게 저의 주관적인 그 언어에 대한 그 느낌입니다만 과집중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건 내가 의식적으로 '여기에 집중할 거야.' 약간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그 무언가라면 과몰입이라고 한다면 물론 나의 의도는 있지만 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나를 쭉 빨아당기는 듯한 느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거죠. 우리 그 영화 같은 거 볼 때,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예. 그거 볼 때 마치 내가 그 영화 속의 한 장면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 있다가 마지막에 영화가 딱 끝나고 이제 이게 올라가면 그제서야 이제 현실로 딱 돌아오고 '어유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어?' 어. 약간 이런 게 과몰입이죠. 물론 지금 베제크 님께서도 우리가 어떤 활동에도 과몰입할 수도 있죠. 물론 뭐 공부에 과몰입하는 자식이라 그러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요리 같은 거 베제크 님 말씀 주셨듯이 요리를 하는데 과몰입해서 그 한 끼의 요리를 만드는 그 시간은 내가 정말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르고 빠져든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렇게 만들어진 음식은 얼마나 이렇게 음식을 내가 뿌듯하게 맛있게 즐기면서 먹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얼마만큼 또 정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건강에도 얼마나 좋겠냐고요. 예. 그리고 그 과몰입이 일정 부분은 이제 연관돼서 제가 생각해낸 단어는 그거였거든요. 시간 순삭. 소위 말해서 시간 순삭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예. 정신 차려 보니까 어우 아침이야? 예. 밤을 새 버렸네? 예. 몇 시간이 흘러가 있는 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과몰입과 시간 순삭의 영역일 거고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결과물을 주는 활동이라면 이 과몰입은 삶에서 상당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겠죠. 예. 아까 베제크 님 이야기하셨던 요리 같은 거라면. 예. 혹은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이 비욘디 콘텐츠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하게 될 뭐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어서 일정 부분 일이지만 그 콘텐츠들을 제가 그 자료들을 쭉 확인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또 그 할 콘텐츠가 같이 또 인터뷰가 껴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자료의 양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의 양을 막 이렇게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이나 뭐 이 어떤 현상이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거를 막 몰입해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간은 확 흘러가 있습니다. 때로는 막 인터뷰 한 2 시간 3 시간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전화 인터뷰를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 가지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건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오히려 생각의 폭을 이렇게 확 확장시킬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앉아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오히려 저는 몰입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서성거려요. 마루나 그 안방을. 예. 뭐 제가 병원이었다 그러면 병원 로비를 이렇게 서성거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상황에 막 몰입해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분석을 그 상황에 맞게끔 하는 거죠. 마치 제가 아마 그 사건의 상황, 그 현상의 상황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제가 몰입을 하려고 하는 걸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나면은 한 2시간 뭐 2시간 반 이렇게 흘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저 입장에서는 몰입을 하면서 예 시간이 순삭돼 버린 거죠.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의 저는 일적인 부분에서의 결과물들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일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과몰입일 거고 뭐 드물게 공부에서도 느끼는 친구들이 있죠. 드물게 공부에서도 예 그게 타이밍 좋게 되는 경우가 맨 처음엔 집중이죠. 맨 처음엔 집중인데 어느 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럴 때가 가끔 있죠. 혹은 그런 과목이나 그런 뭐랄까요? 챕터 파트가 있죠. 내가 이렇게 평소에 좋아했건 혹은 결과물이 나올 걸 기대하면서 확 몰입해 들어가는 공부의 순간. 예.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학자의 기질이 일정 부분은 있는 친구라고도 할 수 있죠.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공부에 과몰입한다? 공부에 과몰입한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은 것 아니면은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에 과몰입할 때 이거. 다음날 예 의과대학 매주 시험 쳤거든요 저희 때는. 다음날 아침에 시험이에요. 머리 안에 막 우겨 넣어야 돼요. 우겨 안 그러면은 이건 낙제니까 저희는. 시험 한 개라도 날리면은 저희는 1 년을 쉬어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평균 정도는 맞춰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시기에 공부의 방식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맞추자는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은 낙제를 안 하는 게 메인 기본 목표잖아요. 그러면은 남들 맞추는 문제는 일단 다 맞추자. 그러면은 뭐를 열심히 봐요? 족보를 열심히 보죠. 저희는 야마라 그랬는데 그때 이게 일본 말이죠. 예 야마라 그랬는데 그 족보랑 그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약간 예상 문제 비슷하게 이렇게 뽑아내 놓은 문제들을 그 학교 안에 복사집이 따로 있었거든요. 예 복사집 그 운영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팔아요, 노트랑. 예 그러면 이제 예 밤새서 바짝 공부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시험이니까. 밤새서 그냥 바짝 공부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예 그럼 밤새도록 막 할 때는 그때는 완전 과몰입 상태죠. 예. 이거는 약간 생존과 직결돼 있는 경우. 이거는 과집중은 아니에요. 과몰입이에요. 이게 생존에 집중 이 생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막 완전히 그냥 몰입해 가지고는 평소보다 훨씬 더 머리 두뇌 회전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막 꾸역꾸역꾸역꾸역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새벽에 이제 시험 치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예 밥 먹으러 가 가지고는 '아유 오늘 이번 한 주도 어찌 됐건 잘 끝냈다.' 약간 이런 생활을 의과대학 초반에는 반복했죠. 아유 생각해 보면은 약간 '아유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했나 몰라.' 이런 거랑 약간의 그 시기에 또 의과대학생들만의 낭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렇게 괴롭게 살면서도. 그냥 그런 게 떠오르기도 하네요. 그것도 과몰입이죠. 그러니까 과몰입의 영역에는 우리가 즐길 거리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 삶에서의 예 그 일적인 영역도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게 뭐 요리도 아까 전에 데제크님 말씀하셨듯이 그렇지만 일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뭔가 프로젝트 하나를 뭐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내가 이번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혹은 많은 사람들이 뭔가 기대를 해 줘서 결과물을 내가 만들어 내야 되는 어떤 상황을 즐길 때 내가 즐길 때 그거를 이제 압박감으로 느끼면서 괴로워할 때는 사실 과몰입이 어렵죠. 근데 내가 그 상황을 즐길 때 나는 완전 초몰입을 해 가지고는 예 그럼 뭐 그게 집중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안에 빠져들어서 내일 발표해야 될 프로젝트를 막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리고 발표하는 그 순간까지 예 몰입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될 때 이 과몰입은 상당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겁니다. 예. 예 성취를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시간도 빨리 갈 거고요. 또 다른 과몰입이라면 콘텐츠죠.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웹툰이 됐든 예 그 어떤 콘텐츠에 있어서 과몰입이 가능한 콘텐츠라면 예 이 콘텐츠가 그 누군가에게 이렇게 유희의 거리로 예
시간을 어떻게 보면은 즐겁게 보내기 위한 휴식의 어떤 하나의 즐거움의 거리로 제공이 됐을 때 그 컨텐츠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컨텐츠 안으로 과몰입을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 컨텐츠는 성공한 컨텐츠죠. 뭐 웹소설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처음에는 일정 부분 시간이 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보다 보면 그다음부터 완전 몰입해 가지고 보는 거예요. 네. 그게 된다 그러면 이 컨텐츠는 영화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웹소설이 됐든 웹툰이 됐든 예, 성공한 컨텐츠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사람들한테 이건 완전 웰메이드. 예, 이건 명작. 예,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그런 컨텐츠일수록 사람들은 벗어나기 힘들죠. 예, 왜냐면 몰입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여기에 온전히 그냥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쭉 녹여서 즐기고 싶은 그 욕망이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 같은 것도 내가 확 몰입해서 보고 있는데 순간 이렇게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딱 끝나고 다음 화 뭐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제 만약에 예,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제 아내랑 같이 최근에 그래도 유행하는 드라마였잖아요. 그 서울 자가 사는 대기업 김부장? 예. 그거를 보는데 2화까지 밥을 먹으면서 와이프랑 같이 봤어요. 2화까지 와이프랑 같이 밥 보고는 이제 2화까지 봤으니까 2시간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이 이미 오만한 거죠. 밥 다 먹고도 이제 1화 보고 약간 아쉬워서 2화까지 봤는데 2화 딱 끝났는데 야, 이거 하나 더 봐야겠는데? 하나만 더 볼까? 그 3화까지 보는 거야. 3화 딱 끝났는데 야, 4화 더 보고 싶은데 야,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이거는 몰입을 확 시켜버린 드라마라고도 볼 수 있죠.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 금방 가죠. 시간 금방 가죠. 어, 그래도 몰입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그래도 본다면 마음 편한 하루님께서는 ADHD가 과몰입이라고 할 수 있을지요? 라고 하셨는데 ADHD를 과몰입이랑 연결시켜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ADHD의 진단 기준에 과몰입에 대한 언급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산만함이 있거든요. 산만함이 있고 충동성이 같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그 ADHD라는 게 집중력 저하, 과활동, 예, 그리고 충동성, 산만함, 예, 이런 것들이 어찌됐건 ADHD의 주요 그 진단 영역이거든요. 증상 영역인데 그 안에서의 과몰입을 집어넣기는 해요.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ADHD 영역이 과몰입이랑 실제로 관련성이 있을까?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과몰입에 대한 영역은 상당히 긍정적인 영역들이 많잖아요. 내가 어떤 성과물에 대한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게 내 눈앞에 진짜 좀 발등에 불처럼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과몰입을 하든 아니면 내가 이걸 통한 보상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과몰입을 하든 이거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끈기와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ADHD랑 반대거든요. 근데 ADHD의 특성 중에 하나는 단기간의 결과에 예, 뭐라 그럴까 쉽게 이렇게 거기에 충동적으로 끌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충동성이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다양한 영역들이 있을 때 내가 끈기 있게 가져가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결과물을 가져가야 되는 영역은 ADHD가 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에요. 이 대표적인 게 이게 차분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끈기 있게 목표를 위해 가지고 내가 지금 불편하지만 참고 견디는 거. 이건 ADHD가 하기 힘든 영역들이거든요. 근데 ADHD가 쉽게 빠지는 과몰입의 영역은 그 어떤 그 보상이 빨리 나와요. 어떤 쾌감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나와요. 예를 들어서 되게 뭐 과몰입을 하기 좋은 웰메이드 영화나 드라마나 그 소설이라고 쳐요. 근데 이런 웰메이드들 중에서는 앞에 서사가 긴 컨텐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컨텐츠를 견뎌야 그 이후의 컨텐츠들이 쭉 완전 몰입되면서 말도 못하는 즐거움을 주는 컨텐츠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컨텐츠들에는 ADHD는 잘 몰입 못해요. 왜냐면 이만큼을 참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ADHD가 몰입하기 쉬운, 과몰입하기 쉬운 콘텐츠는 즉각 어떤 그 보상이 있을 때. 그런 콘텐츠들에 있어 가지고는 ADHD가 취약하죠. 이건 취약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즉각적인 보상이 반복되는 어떤 영역이라 그러면 그게 그렇게 생산성이나 결과물에 있어 가지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 사회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긍정과 부정이 있다면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조금 더 많은 콘텐츠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전달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주아80님께서는 과집중과 과몰입에 있어서 피동과 능동이냐의 차이죠. 과집중은 내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거고요. 과몰입은 내가 조금만 이렇게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훅 딸려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쾌락이 있잖아요. 내가 이러니 아이 뭐 이거 재밌겠어? 그래도 한번 뭐 남들 다 재밌다 그러니까 한번 봐야지라고 소설책을 딱 열었는데 확 몰입되면서 예. 이 스토리가 다 끝나는 그 소설 맨 마지막 장까지 딱 끝내게 되는 소설책 한 권을 딱 읽었다. 그게 한 4-5 시간 이상에 걸쳐서. 그러면은 뭔가 그러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그 벅찬 감동 같은 희열 같은 게 있죠. 네. 이거는 내가 집중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양념을 살짝 뿌렸는데 훅 빨려 들어가는. 아. 티파니에서 아침을 님께서는 베제크 님의 그 요리에 대한 과몰입을 이야기하면서 건강한 과몰입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네요. 예. 베제크 님은 실패한 요리가 맛있어요. 오 진짜요? 정성이 들어가서 그렇죠. 예. 실패한 요리가 맛있어요. 맛도 그러했지만 재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의 시간과 그리고 비용, 노력 이런 것들을 이건 마치 뭐라 그럴까 내가 만든 작품 같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어떤 평가의 기준, 요리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따졌을 때는 실패한 요리라고 생각할진 몰라도 나한테는 자식 같은 작품이니까 당연히 나에게는 맛있고 뭐 재미도 있고 나름대로 그 요리를 하면서의 이것도 일종의 명상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유를 가지고 하는 요리는 내가 그 과정 자체가 예 그 되게 우리로 하여금 여유감이나 느림의 미학을 가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나 이런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은근히 요리 만드는 과정이 꽤 길게 담겨져 있는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이 있죠. 예. 그런 거는 그 요리가 주는 그 따뜻함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리라 그러면 약간 집밥이나 엄마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그 일련의 과정이 서두르거나 하게 되면 망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어떤 일련의 속도와 리듬감을 가지고 해야지만 이 결과물이 나오는 활동이 요리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 이 요리를 내가 좀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 본다는 거는 우리 삶에 있어서의 어떤 정서적인 건강에도 되게 좋은 영향을 줄 것 같네요. 유인 님께서는 "저에게는 공부에 과몰입하는 아이들은 없어서 모르겠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저도 인생 중에 몇 번 경험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과몰입을 당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시험 치는 거라든지 뭐 논문 쓸 때 뭐 이럴 때는 너무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데 안 쓸 수는 없고 막 그 압박은 계속 있고 하니까 이 과몰입을 당하는 거죠. 네. 스파니에서의 아침을 님께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처럼 좋은 순간은 시간이 순삭한다고 하셨는데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좋은 시간은 정말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이야기로 또 이야기하면 우리 뇌는 또 보상작용이 있기 때문에요. 괴로운 순간에 대한 것도 지나고 나면은 순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괴로움의 순간을 우리 뇌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기억에 안 남기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거든요. 약간 본능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물론 이제 아주 심한 트라우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형계 쪽에 확 박혀 버리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는 이제 우리 뇌에서는 괴로움의 순간을 가급적이면은 잊어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린 시절 약간 괴로웠던 뭐 학대나
되게 힘든 시기를 보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잖아요. 예.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다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슬퍼하시겠죠? 뭐 좋은 기억도 많습니다. 뭐 하여튼 저희 요즘 자꾸 저희 부모님이 만날 때마다 이 비욘디 방송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셔 가지고 제가 의식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근데 뭐 감사하죠.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들하고 얘기를 예를 들어서 진짜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하고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나이랑 상관없이. 그냥 이 비욘디라는 사랑방에서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친구들하고 막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막 수다를 떨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부모님이 "나도 친구하자." 하면서 들어와 계세요. 그러면 저의 기분이 살짝 그렇다고요. 근데 뭐 그래도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는 부모님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 또 이제 순간 깜짝 놀라셨겠네. 그리고 유인님께서는 "게임은 과몰입해서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쵸. 저게 이제 사실은 저한테는 이제 뜨거운 감자입니다. 저 뜨거운 감자를 제가 어떻게 오늘 녹여낼지에 대한 거를 이 오는 순간까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건 쪼끔만 더 고민해 볼게요. 네 그리고 오영돈 님께서도 저와 김준원 감독님, 홍영우 PD님 이렇게 인사를 좀 해 주셨습니다. 항상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아80 님께서는 "어떤 작업도 능동적으로 하면 봉사놀이고 돈 받고 꾸역꾸역 억지로 하면 노동이죠." 이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즐기면서 하는 일은 과몰입이라는 게 가능하죠. 설령 그게 일이라 하더라도. 하지만 내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취미 활동으로 하는 그 어떤 거라 하더라도 내가 쉬는 시간에 뭘 하기로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프라모델 같은 거라도 만들기로 했다고 쳐요. 예. 근데 이거 만들다 보니까 나랑 너무 안 맞아요. 네. 근데 이 비싸게 사 놓기는 해 가지고 뭔가 하기는 해야겠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거는 몰입이 아니라 노동이 돼 버려요. 예. 그러면 이거는 괴로움의 영역으로 바뀌어 버리죠. 네. 어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죠? 자메스 사이네더? 뭐 하여튼 네 님께서는 아유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저거. 네. 네 나중에 저거 발음 알려주세요. 네 님께서는 "과몰입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났을 때 시간 순삭이면 과몰입?"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 개념도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우리가 이 과몰입에 대한 기준을 전 시간 순삭으로 가져가는 거는 뭐 일정 부분 완전 동등하냐는 모르겠지만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무언가를 좋아서 했든 싫어서 했든 시작이 어떠했든 모르겠지만 정신을 딱 차려 보니 시간이 훅 지나갔어요. 예.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내가 계속 그 무언가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예. 그렇다 그러면은 그건 저는 과몰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때로는 단순 노동도 과몰입 있습니다. 예. 단순 노동이 과몰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단순한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 있어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과몰입은 다 건강한 과몰입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과몰입이라 하더라도 그 과몰입에 의해서 시간 순삭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의미 없는 과몰입도 있어요. 내가 무언가에 빠져서 했어요. 예. 근데 정신을 차려 보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 있어요. 근데 나는 그냥 순수하게 시간만 지나가고 소모된 거죠. 하다못해, 하다못해 단순 작업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예. 그 단순 작업이 시간이 훅 지나가게끔 만드는데 그 단순 작업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일정 부분의 월급을 받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그건 뭐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을 수는 있겠죠. 의미는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내 인생의 발전은 없어요. 단지 경제적인 이득 빼고는. 즉 그 과몰입에 대한
그 시간 순삭에 대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우리에게 예. 그 상황에서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 할 것은 '아 그래. 이 과몰입의 시간을 통해서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걸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 순삭의 또 다른 의미는 또 다른 영역은 회피도 있거든요. 현실 도피. 내가 만약에 그 어떤 활동에 몰입을 해서 시간이 훅 흘러갔어요. 근데 그렇게 흘러간 시간의 그 과정이나 결과를 봤을 때 없어요, 남는 게. 그렇다 그럼 나는 그냥 현실을 도피한 거예요. 그냥 내가 도망간 걸 수 있다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마이너스마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과정에 어떤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서 혹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내팽개쳐 두고 이 과몰입의 순간으로 그 시간 순삭의 순간으로 도망갔다면 그렇다면 이 과몰입의 시간은 네 나한테 내 인생에는 득보다는 해죠. 해. 나쁜 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음. 이게 뭐 영화가 됐든 콘텐츠가 됐든 때로는 밤을 새서 드라마를 봐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와 정신 차려 보니까 아침이네.' 네. 근데 그 상황에서 그래도 뭐 남들 요즘 다 재밌게 본다는 드라마 봤는데 나름 재밌네. 예. 그리고 나름대로 그 안에서 내가 여러 가지 감정의 동요를 같이 경험했어. 예. 그 김 부장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좀 떠올랐어. 내 인생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돌아보게 됐어. 그렇다 그러면 이건 남는 게 있어요. 물론 그 시간에 더 활동적인 거 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 할 수 있지 않았을까를 비교한다 그러면 더 좋은 게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항상 그 생산성만 가지고 인생을 살겠냐고요. 때로는 우리도 우리 활동에서 내가 좀 즐기는 순간도 있어야죠. '아 즐겼어.' 그럼 나한테는 그거는 휴식이자 즐거움이자 나한테는 에너지 충전이자 혹은 나한테는 감정을 다시금 이 불러일으켜 주는 내가 사람으로서 더 생동감 있게 살 수 있는 하나의 시간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이 순삭됐다 하더라도 나한테는 남는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시간의 순삭, 과몰입의 시간이 지났는데 나한테 남아 있는 게 없다면 그냥 시간만 흘러간 거라면 그리고 뭔가 그냥 즐겁기는 했는데 그게 나한테 남기는 게 뭔진 모르겠어. 분명히 내가 뭔가 이렇게 몰두해 가지고 하기는 했어. 예 그때 당시에는 막 흥분하면서 뭔가를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나한테 남는 건 없어. 라면. 그거는 우리 인생에서 해죠. 해예요. 해라는 건 나쁜 거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몰입이 다 건강하다는 건 아닌 거예요. 과몰입이 다 건강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 과몰입으로 인한 득과 실에 대한 거를 스스로 판단해야죠. 그래서 나에게 득이 되는 과몰입은 그거는 뭐가 문제겠어요. 예. 그리고 이건 주관적이어도 상관없어요. 이건 이 과몰입을 통한 내 삶의 이익이라는 거는 타인이 잘 이해 못하고 나한테 주관적으로 이익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이건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나한테 때로는 그런 휴식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인 경우는 잘 없죠. 네. 내가 느끼기에는 이게 내 인생에서의 해의 영역, 나쁨의 영역에서의 과몰입인데 타인이 보기에는 그거 되게 좋은 과몰입이야."라고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오히려 반대는 많겠죠. 내 딴에는 뭔가 이유가 있는데 타인이 봤을 때는 "야 그건 좀 너무 과하지 않냐?" 라고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느낌에서 이 과몰입의 시간이 의미가 있었다면 저는 그거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100 몇 100 까지는 아니죠. 한 열 발자국 양보해서 쪼끔 양보해서. 네. 근데 스스로도 아는 상황이 있어요. 내가 이거 뭔가 시간은 훅 지나가서 과몰입하고 순삭이 됐는데 그냥 요만큼의 시간이 내 인생에서 날아가 버렸네?
그럼 그냥 나는 그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나는 그 무언가에서 도망친 거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에서 그만큼의 시간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몰입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돌아봐야 하는 건 내가 이 과몰입을 통해서 얻은 게 무엇인가. 그건 사회적인 기준이 아니고 내 주관적인 느낌 포함해서. 이건 모든 활동이 마찬가지겠죠. 네. 예를 들어 가지고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무슨 영화가 나름대로 그래도 뭐 재밌다 그래 가지고 봤는데 그 몰입해 가지고 보려고 노력해 갖고 어찌저찌 노력은 했어요. 노력을 해서 봤는데 이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찝찝하게 뭔가 이렇게 재미도 없는 것 같고 뭔가 내용도 좀 그렇고 그러면은 그 시간은 몰입을 해서 시간이 이제 뭐 순삭됐을지 모르지만 보고 난 다음에 '아 저 영화 괜히 봤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 그러면 시간 아깝죠. 돈도 아깝고. 그런 것과 유사한 거죠. 게임도 즐기면서 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 게임을 통해 가지고 내가 뭐 얻는 게 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예. 뭐 대표적인 그 시간 순삭 게임이 문명이라는 게임 있잖아요. 시빌리제이션이라는 게임. 예. 그거 한번 하고 나면은 거의 뭐 상대성이 이런 왔다 갔다 한 거랑 비슷한 효과가 있죠. 정신 차려 보면은 막 시간이 막 근데 이 문명이란 게임 안의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지식적인 콘텐츠들이 많아요. 예. 역사적인 콘텐츠들도 많고요. 그렇게 사람들을 몰입시키는 거거든요. 예. 거기서 내가 뭐 나름대로의 그 간접 경험? 문명에 대한 간접 경험들이나 지적 경험들을 게임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나쁘겠어요. 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일정 부분 내가 즐거움마저 얻는다면. 근데 게임하고 난 다음에 허한 경우 있어요. '와 내가 이거 왜 했을까?' 뭔가 이렇게 뭐 몸은 피곤하고 눈도 아프고 뭔가 그때 당시에는 내가 되게 즐겁게 한 것 같았는데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잘 모르겠고.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건강한 게임이 아니죠. 해죠, 해. 이거는 뭐 게임에 꼭 한정된 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영화도 언급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게임이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제가 무슨 게임 질병화에 찬성하는 의사라고 자꾸 그러는데 저 어디 가 가지고 게임 질병화에 찬성한다는 공식적인 이야기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시면 그거는 사실 명예훼손이에요. 틀린 이야기도 하거니와. 음. 범죄자에서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해 가지고 중독돼 있는 사람이 범죄자에서 사이코패스가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지에 대한 걸 얘기를 했죠. 그게 사이코패스의 특성이에요. 게임의 특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후 관계는 구분합시다. 예. 문맥을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또 막 누가 와 가지고 막 댓글 달고 난리치고 이러면은 진짜 내가 정말 대놓고 제대로 그냥 파고 들어가 가지고 게임 질병화에 대한 뭐 사회적인 운동이라도 하나 하려고 약간 짜증 나서 그거를 정말 찬성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죄송해요. 내가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아 그래서요. 근데 또 하나 과몰입에서의 단점. 과몰입에서의 단점은 이게 있어요. 과몰입한 순간에는 그 누군가가 옆에서 정당한, 합당한, 바람직한, 나에게 필요한 개입을 했을 때 순간 그게 엄청난 방해감으로 느껴요. 발끈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건드려 주면 좋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어제 콘텐츠 준비 때문에 뭔가에 확 몰두해 가지고는 뭘 하고 있었다고 쳐요. 예. 근데 거기서 제 아내가 "아 밥 차려 놨으니까 빨리 밥 먹으라고." 이런다고 치면 순간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평소보다 더 발끈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드라마 지금 되게 중요한 순간에 막 몰입해 가지고는 영화를 막 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일적인 것 때문에 전화가 갑자기 와요. 예. "누구야? 나 지금 되게 중요한 순간인데." 게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몰입하고 있을 때는 그 누군가가 그 과몰입 상황을 회방 놓는 거에 대해 가지고 어
이렇게 감정적인 반응이 격해요. 그게 이제 과몰입이라는 것 때문이겠죠. 우리가 단순한 몰입이 아니라 과몰입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이성보다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몰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안 하던 그 시간을 쭉 몰입해 가면서 들어가는 게 가능해지는 거겠죠. 이성적으로 사실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 반최면 상태잖아요. 내가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 있다는 거. 거기서 내가 때로는 내가 평소에 발휘하지 못하는 능력들도 쭉 발휘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그 어떤 컨텐츠를 컨텐츠에 내가 스스로를 녹여내거나 내가 그 어떤 일적인 부분에서 내가 성과로 가져가는 경우는 그건 장점이죠. 근데 그 대신에 그걸 누군가가 이렇게 딱 개입해서 들어오려고 하면은 예, 그 과몰입을 누군가가 방해하려고 하면은 발끈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걸 느낀 거예요.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제가 뭘 하고 있다가 제 아내가 그냥 사소하게 그냥 살짝 저한테 뭔가를 얘기했는데 제가 순간 이렇게 되게 과도하게 반응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과몰입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예 저도 돌아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왜 굳이 내가 민감하게 굴 게 아닌데 내가 굳이 저기서 짜증 낼 만한 일이 아닌데 내가 과도하게 짜증을 냈지?'라고 생각할 때 '아 내가 그 순간에 너무 여기에 과몰입해 있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걸 누군가가 딱 회방하려고 했을 때 방해하려고 했을 때 나도 모르게 평소보다 많이 짜증이 튀어올랐구나. 그래서 그걸 누가 건드려 주지 않으면 당연히 그런 문제는 안 생기겠지만 근데 우리가 혼자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지금 누구랑 같이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시기에는 누군가가 딱 이렇게 자극을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발끈하고 올라오는 게 이 과몰입의 또 하나의 단점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좀 해 보고 싶었습니다. 예. 아. 오나리 님께서는 과몰입을 위해서도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체력과 식이더라고요. 열정이 살아 있어도 나이가 40 이상 되면 더는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밤샘도 못하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가 과몰입할 수 있는 그 콘텐츠라 그러면 그건 진짜 웰메이드인 거예요. 그건 진짜 웰메이드인 거예요. 혹은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죠. 그 추억 낭만. 우리가 예전에 즐겨봤던 드라마나 혹은 영화 그걸 게다가 더 우리가 몰입할 수 있게끔 요약본까지 만들어서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20화짜리 드라마를 한 2시간으로 압축시켜 놨어요. 그러면 막 추억도 돋고 한데 콘텐츠의 밀도도 높아. 그러면 한 2시간 순삭되죠. 그건 나이가 들어도 가능하다는 생각도 살짝 드는 것 같기는 하네요. 아. 그쵸. 과몰입이 어떤 호르몬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일까요?"라고 말씀 주셨는데 4950 님께서는 이게 도파민의 영역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영역이 다 있어요. 도파민이 너무 과하면 당연히 이제 몰두가 강할 거고요. 예. 근데 도파민이 너무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그냥 아무 데나 딸려가 버려요. 네 왜냐면은 도파민의 영역은 우리의 의지가 약간 반영되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거대로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는 게 과몰입이 있다면 도파민이 없는 상황에서는 도파민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멍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가벼운 영역들에 의해 가지고 훅훅훅훅 끌려가 버려요. 네. 그게 이제 ADHD의 아까 전에 그 과몰입. 그러니까 순간적인 쾌락적인 영역만 쫓아가게 되는 건 내가 이런 거는 내가 자제해야 되고 이런 건 참아야 되고 이런 건 피해 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거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건데 도파민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즉각적인 쾌락이 있는 거에만 훅훅훅훅 딸려가 버리는 건 도파민이 떨어져 있을 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가 약간 과몰입의 상황에도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아유 제가 순간 그쵸? 근데 그 정도 이야기는 저 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하고 하는 건데 뭐. 아 스파니스의 아침을 님께서는 김부장 그 드라마 어제가 마지막 회였군요.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예. 어 서울 자가 사는 김부장은 오랜만에 몰입도 최고 드라마였어요. 예. 근데 저도 약간 지금 한 반 정도 봤거든요. 근데 반 정도 본 다음에 지금 이거 버튼을 못 누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약간 그 앞에까지는 그 꼰대 아빠? 예. 꼰대들의 어떤 그 느낌이 있어 가지고 약간 그걸 봤는데 요 뒷부분은 이제부터 약간 짠해지려고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짠해지는 거를 약간 그게 거기에 대한 저항감이 살짝 있어서 지금 중간에서 지금 저는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정신과 의사도 요번에 유퀴즈 나왔다면서요. 예. 저도 아는 선생님인데 그분 안 그래도 유퀴즈 나가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나름대로 정신과 의사의 역할에 대한 걸 또 잘 그 드라마 안에서 잘 담아 주신 거겠죠. 파라한 님께서는 "과몰입이 그래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긴 해야겠네요." 했는데 제가 후반부에는 긍정, 부정 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즉 내가 하고 있는 이 과몰입이 어떤 과몰입인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과몰입인지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이렇게 계속 검증해 나가는 거예요. 예. 내가 설령 때로는 쪼끔 불건강한 과몰입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내가 다시 바라보면서 또 쪼금 수정하고 하면은 우리의 어떤 과몰입에 대한 영역은 긍정에 대한 영역들이 더 많이 남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예. 어. 오하 님께서는 "원장님의 아버지, 어머님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낳아 주셔서." 우리 부모님 좋아하시겠다. 유이 님께서는 "엄마, 아빠가 보고 있다." 아. 아. 네. 아까 전에 제가 닉네임 아이디 읽지 못했던 거는 제임스 슈나이더군요. 네. 그걸 제가 자메스 어쩌고저쩌고 막 이상하게 읽었던 거죠. 여튼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과몰입 에 대한 상황과 그리고 시간 순삭 우리가 시간이 순삭되는 과몰입의 상황에서 그 과몰입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쪼끔은 더 우리 삶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을지 예 그리고 그 과몰입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그래도 해가 안 되는 영역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쪼끔 드려 봤고요. 더블 버블 님께서는 계속 쇼츠 영상을 보는 것은 과몰입일까요? 아니면은 산만함일까요?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몰입은 약간의 그 서사적인 것도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 좀 바탕이 돼야 돼요. 그걸 통해서 쭉 끌고 가는 힘. 저는 그게 건강한 과몰입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게 소설, 드라마, 영화. 네. 그래서 만약 쇼츠는 바로바로 뭔가 이렇게 정보나 나한테 관심사를 딱 해결해 주는 그 무언가를 계속 던져 주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한 과몰입의 영역은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오히려 이 산만함의 영역에서 즉각적인 쾌락, 즉 ADHD에서의 과몰입 약간 이런 거랑 유사하다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10시 50분 정도가 돼서 저는 또 다음 일정 때문에 급하게 또 이동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확실히 가벼운 주제를 좀 가져왔을 때 같이 고민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양한 콘텐츠든 저 역시도 이 콘텐츠를 여러분들한테 일정 부분 제공해 드리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드리는 콘텐츠가 과몰입이 가능한 콘텐츠인지 건강한 과몰입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도 계속 고민해 나가 볼 테니까요. 또 같이 시간 이렇게 보내 주시고 또 같이 대화 나눠 주시고 또 그렇게 좀 따뜻하게 서로서로 이렇게 토닥토닥하면서 이 시간을 계속 좀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올 예정이고요. 한 주 시작 한 주 시작 내가 건강하게 생각하는 영역에 과몰입하시면서 거기도 뭔가 성과도 얻으시고 삶의 희열도 또 나름대로의 삶의 휴식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또 돌아올게요.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었습니다.